이 결과를 보고서 어떤 사람 어머머 여기 왜 이래요? 어머머 여기 어떡해요? 자,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배종찬 소장은 다 알고 있었죠. 왜? 정청래는 뭐냐면은 자기가 먹을 표 다 먹은 거야. 여론조사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은경이 나오는 30%는 뭐야? 모르는 사람이 15%가 빠진 거예요. 고민정은 지금 먹어야 될 표를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근데 오신환은 그래도 함은경보다는 낫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에 오신환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갔다. 고민정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건희 여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함은경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정청래를? 못 이겨. 자, 결국 이번 총선은 서울 선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제일 좀 주목이 가고 눈길이 가는 선거는 어디예요? 자, 인천 계양을도 있겠지만은 서울의 한강벨트. 하여튼 서울은 꼭 한강벨트뿐만이 아니라 48개 지역이 여러분들 다 관심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적어도 가반 정당이 되려면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20개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왜? 지금 비례정당이 준연동형 때문에 시원치가 않잖아. 심상치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반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2년을 생각해봐요. 자, 가까운 총선거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 보수정당이 새누리당이 됐든 그전에 한나라당이 됐든 150석 이상 가반 정당이 됐을 때가 서울에서 얼마를 가져갔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적어도 2012년에도 한 20석 가까이 가져갔어. 서울의 48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압승을 할 때, 싹쓸이를 할 때, 그때가 2008년이었어요. MB정부. MB정부 때, 그때 광우병 사태 일어나기 전에 4월달에. 그때 MB정부가 한나라당이 서울의 48개 중에서 40개를 가져갔어. 그때 경기도는 아주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많이 먹었어. 서울을 40개를 먹었단 말이에요. 서울을 40개를 먹었어요. 2008년에.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친박 연대나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180석이야. 그때도 2008년에도 180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간 다 긁어모으면은 180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180석이 민주당이 된 건 민주당으로 몰빵이 된 거지. 준연동형 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2012년에 보면은 거의 한 20석 가까이 정도 가까이 갔으니까 과반이 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왜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거 좀 화면 띄워줘요. 정청래, 함은경.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말 이재명만큼이나 싫은 사람이 정청래일 수가 있어요. 왜? 뭐 얼굴만 봐도 싫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지역구를 잘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마냥 보지 마세요. 많은 분석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막 가족들하고 명절날 모여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앞뒤도 안 맞게 두서없이 막 떠드는데 그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백날 들어봐야 아무리 영양가가 없고 자,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은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실 때 자, 파란색의 민주당과 붉은색은 우리 배경이죠. 이거 배경 카튼 잘했어. 이거 어디서 했어 이거. 좋은 걸로 했네. 그래서 이 빨간색의 국민의힘이잖아요. 자, 이 결과를 보고서 어떤 사람 어머머 여기 왜 이래요? 어머머 여기 어떡해요? 자,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배종찬 소장은 다 알고 있었죠. 왜? 자, 일단 어떤 지역구든지 여러분들 영호남 빼고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강원도도 조금 뭐 강원도까지는 빼세요. 머리 아프니까. 자, 수도권 충청 합하면 거의 뭐 선거 다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45%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 근데 45% 기준으로 보면 정청래는 2%포인트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정청래는 뭐냐면은 자기가 먹을 표 다 먹은 거야. 여론조사 보면. 그렇잖아요. 정청래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정말 한 톨 안 빼고 다 그냥 붙들어 맨 거야. 근데 함은경은 30%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은 비슷할 거야.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첫 번째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 정당 지지율에는 정청래는 다 챙겨갔는데 함은경은 못 챙겨가서 두 번째 봐야 될 게 후보 경쟁력이야. 자, 욕을 하든 욕 바가지를 하든 민주당 지지층들은 민주당 지지층이니까 좋아하겠지. 개딸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 좋아하든 간에 정청래는 여하튼 지지층들한테는 후보 경쟁력이 좋아. 근데 함은경 몰라 누군지. 함은경 뭐지? 함 뭐야? 운경? 여자야? 몰라요. 배종찬 소장은 알아도 여러분들 함은경은 몰라. 고성국은 알아도 함은경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은경이 나오는 30%는 뭐야? 모르는 사람이 15%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서울에서 이 정청래 대 함은경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선거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배종찬 소장의 방송이 오늘이나마 다시 재개된 게 아시아투데이로서는 큰 지금 다행인 거예요. 자, 함은경의 15%를 메워줄 사람이 누구예요? 메워줄 사람이 누구예요? 함은경의 15%를 모아줄 사람이 그걸 모아서 정청래를 이기게끔 만들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서울 지역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각 지역의 선거가 민주당 대 한동훈의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대결 구도로 안 간 거야. 안 가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거 보여주세요. 자, 광진을을 보세요. 광진을은 조금 달라요. 자, 고민정은 봐. 고민정은 44니까 거의 45가 맥시멈이라 그랬잖아. 이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은 지금 먹어야 될 표를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근데 오신환은 그래도 함은경보다는 낫지. 함은경보다는 인지도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래도 고민정하고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면 오신환은 뭐는 가져온 거예요? 오세훈은 가져왔잖아요. 오세훈은 가지고 왔어. 근데 오세훈 가지고는 안 돼. 오세훈도 지난번에 여기서 고민정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오신환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가 와야 돼요. 고민정 대 한동훈 대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진짜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 질문지를 만들었다면 고민정 대 한동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오신환이 한동훈처럼 돼야 돼요. 사실상 그런 선거 구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희망이 있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 두 번째는 후보 경쟁력. 후보 경쟁력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할로 이펙트. 바로 후광 효과로 병풍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만들어주면은 그게 약발이 안 먹힙니다. 지금 오신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서 오세훈까지는 들어갔어. 근데 6%포인트가 부족한 건 한동훈이 빠진 거예요. 한동훈이 빠지면 소용이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빅데이터 상으로 지금 분석을 해보면 배종찬 소장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여기가 한 달 방송입니까? 네, 한 딸이든 개딸이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서 지면은 개딸이고 한 딸이고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뭐냐면은 고민정이 43대 오신환으로 지금 맞붙어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가. 그래서 이번 선거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조라는 거야. 제가 한동훈 빨아주고 싶어서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경기도는 더
한이 빠지겠지. 한이 섬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우리가 선거판에서 볼 수 있는 상황, 그 자체를 볼 수 있는데, 자, 하나 우리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이야기하니까 이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있으면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전체 선거판을 선거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개입은 못하지만, 자, 민생 토론회 계속 하고 있어. 의대 정원도 2,000명 나는 못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론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180석 전망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선거는 냉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뭔가를 던져야 되는 거지. 감성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겠지 하는 그걸로 이길 수 있으면 좋겠네. 이겨봐요 그래. 그걸 내밀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데 자꾸 똥고집에 옹고집에 그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3월 초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기세 등등해서 이재명 공천 막장에 뭐 하여튼 간에 그때만 해도 아직 조국이 튀어나오지도 않을 때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기세 등등했는데, 그때 이미 배종찬 소장은 뭐냐면 빨리 이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빨리 다음의 변수로 한동훈을 비롯해서 한동훈의 파트너가 나와야 되고, 의대 정원도 한 2주 안으로는 소통 단계에 들어가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해결에 여론을 끌어가는 방법은 단호한 의지. 좋아. 화물연대 때 그렇게 했잖아. 화물연대 때 윌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냐, 솔루션이 나와야 돼. 해결이 됐을 때 지지율이 빵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 정원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지지율이 빵 하고 올라갔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소통 단계로 넘어가야지. 노련하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해결책을 짜잔하고 의사들이 막 물려나오면서, 아이고, 의대 개혁에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서, 지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지율이 빵빵빵 빠방 하고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선거를 앞두고 이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이, 국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뭐 못한 건 못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피로감까지 생겨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뿜뿜할 때도 상황이 좋을 때는 뿜뿜이 돼요. 그런데 1차 대통령하고의 좀 충돌 국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철규 공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대놓고 비판을 해. 월권 아니냐? 장동혁 사무총장도 월권 아니냐? 싸워서 문제가 해결될 거든 백날 싸우겠네? 첫날 싸우겠네? 만날 싸우겠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 때는 여하튼 똘똘 뭉쳐가지고 지략을, 깨를 짜내야 돼, 깨를.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던 국면 터널을 지나고 있어. 근데 터널의 거의 끝에 다 오고 있어.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국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화들짝 놀란 거야. 이대로 가면은, 자, 만약에 여소야대가 된다? 아니, 민주당이 이기고 조국혁신당이 비례의석까지 합해가지고 둘이 합해서 160석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4월 11일부터 외치고 나올 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윤석열 물러나라, 한동훈 특검해라, 김건희 특검해라, 간호사법 통과시켜라, 양국관리법 통과시켜라,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켜라. 난리에 난리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일당을 못하면 국회의장 자리를 내줘야 돼.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가지고 특검 통과할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가뜩이나 총선 패배하고, 만약이에요 인기가 떨어졌는데
막 특검법 오는데 거부권 행사해봐요. 상황이 이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깜빵을 갈 때는 깜빵을 가더라도 깜빵을 가는 것과 선거를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재명이 깜빵 가고 조국이 깜빵 가더라도 깜빵은 깜빵이고 선거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깜빵 가는 것과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깜빵 가는 것은 여러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참 이 상황에서 빅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반전은 왔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다 소용없어요. 시간이 없어. 여하튼 총선 때까지는 대통령발 악재를 최소화해야 돼요. 대통령실발 악재.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 쪽에서 뭔가 돌발 악재 변수가 뻥 하고 터지면 안 돼요. 그 다음 한동훈 효과가 극대화. 대금 한 빨이든 뭐 한 딸이든 뭐 어쨌든 간에 한 빨아주세요든 한동훈의 효과가 극대화돼야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후보자들이 견인.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에 오신환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갔다. 고민정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정청래 하문경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건희 여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유튜브 하는데 시비 걸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김건희 여사 싫다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하문경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정청래를? 못 이겨.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여기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한동훈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정청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역구에 254명이 한동훈이 돼야 돼. 그 방법 외에는 없어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낙동강으로 한번 가시죠. 우리 이강산 PD가 자, 낙동강 벨트의 지도를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일단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벨트가 왜 중요하냐면 자꾸 지금 선거 국면에서 아까 그분 궁금해하는 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민주당에서 200석 예상 나오는 거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꾸 200명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그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200명이 아니면 200명 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거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00명이 되면은 개헌을 할 수 있으니까 헌법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수 집권 못하게 200명으로 가자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 기다마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